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챕터 5네요. 레스터 분석 시작하는데, 레스터 분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실습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근데 저는 보통 아크자이스를 해가지고 큐자이스는 좀 해봐야 알겠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차근차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타블릿 좀 연결하고 어디 보자. 오케이. 오늘 레스터 분석. 레스터 분석, 파이썬 스크립트 설치, 지형 분석, 적지 분석인데, 적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세하게 뭐 적지 분석이 왜 생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하는 얘기는 아마 제 본 강의 때 진행할 텐데, 오늘은 일단 실습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위주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뭐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레스터 분석 100%로 좀 올리고 볼까? 네. 뭐 벡터 분석과 유사하지만 데이터 모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그 데이터의 설계 사상 자체가 달라요. 기본 프레임 자체가 달라서 당연히 분석하는 방법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피처 안에 이제 파트가 있고 그 가장 세부장이 이제 파트가 각각의 그 정점 버텍스가 모여서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이룬 다음에, 그러니까 포인트든 폴리라인이든 아니면 폴리곤이든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각각 하나가 파트가 되고 파트가 모여서 피처가 된 다음에 그 피처마다 그 속성 데이터의 하나의 이제 로우랑 대응을 한다 그랬죠. 1대1로 각각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도형 데이터, 쉐이프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성 정보, 그 쉐이프 파일 같은 경우에는 DBF 확장자로 나오는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데이터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좌표 형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서로 간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위상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그 위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서로 겹쳐져 있는지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지 그런 등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오버랩이라든가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진 데 반하여 레스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위치가 있으니까요. 일종의 공간 정보니까. 근데 공간 정보로서 위치 값을 부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쵸. 뭐 왼쪽에 오른쪽 보면은 왼쪽은 좀 약간 고해상도, 오른쪽은 좀 화소가 튀는 저해상도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내부 심층으로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간에 그 공간 데이터로서 데이터 설계의 이념이랑 사상 그리고 기본 프레임워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 먼저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은 제 본 강의 때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다르다는 점만 알아두시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실습에 임하는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에 관련해서는 따로 좀 강의 영상을 나중에 만들어야겠어요. 이거는 이 책 실습에 관한 내용이니까 좀 적당히 넘어갈게요. 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어디 보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도. 허허, 뭐가 좋을까? 바탕을 글로 까는 게 좋겠다. 그리들 만들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배경을 까면은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 CRS를 원래 있는 걸로 그래도 맞춰주고, 잠깐만요. 좀 설명하기 좋게끔
아래에 그리드를 까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오케이 해놓고 이게 벡터 데이터긴 한데 한번 간주를 해보자고요. 이게 그 일종의 그리드 데이터라고 이제 레스터 데이터라고 한번 간주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거 하나하나가 그리드 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드 셀의 위치를 어떻게 잡냐부터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일단 이 그리드 셀 데이터가 한 이 정도 크기를 갖는 거라고 해봐요. 그리고 어디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게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게 그 각각 꼭지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한 개의 좌표가 익스텐트라고 하는데 익스텐트의 좌표가 먼저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이제 만약에 꼭지점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각각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이제 x1, y1, x2, y2, x3, y3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4겠지만 뭐 어떤 수술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각각 꼭지점이나 아니면 이 한 개 점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해놔야겠구나. y, 이렇게 y2고 그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x1에다가 y2 이런 식이죠. 이걸 가지고 이 전체 레스터 데이터가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이 전체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요. 마치 이 액자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럼 액자 안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림 안에 있는 만약에 뭐 그림이야 연속적인 데이터지만 하여간 이제 화소로 표현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TV 브라운관이나 아니면 모니터를 아주 가까운 데에서 보시면은 그 옛날 모니터는 특히나 그 DPI 수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 이런 화소 하나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마다 이제 이게 몇 바이 몇 미터라고 하는 게 정해지죠. 얘는 뭐 도엽 정보기는 하지만은 가로 500m, 세로 400m인데요. 얘는 근데 보통은 정사각형으로 설계를 해요. 정사각형이 되게끔 이 픽셀이라고 할게요, 쉽게. 픽셀 하나가 정사각형에도 설계하지만 이건 좀 500바이 400으로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각각마다 그 넘버를 붙입니다. 넘버를 붙이는 약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기본 프레임을 설계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뭐 약간 편의상 1, 1, 2, 3, 4, 5, 땡땡땡 하고 34, 35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의 넘버링이 있고 그런 넘버마다 좌상단에 그 좌표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가 이제 픽셀이 나올 때마다 그 이제 500m씩 이격을 시키면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좌표값을 잡아주고 그 좌표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그 픽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소를 하나하나 그 타일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자이크를. 그러니까 그 무슨 약간 화장실 벽 타일 같은 것들을 좌상단 끝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가지고 타일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 한 줄에 이제 그 열이 5열짜리고 그 행은 위에서 아래까지 1, 2, 3, 4, 5, 6, 7, 7열이다 라고 치면은 5개까지 가로로 타일을 붙이고 다시 이제 그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또 5개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반복시키다 보면은 모든 35개의 타일이 전부 다 붙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출력시킨다고 보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넘버마다, 이 데이터마다 그 속한 그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번 타일, 2번 타일, 3번 타일, 4번, 5번 타일이라고 치면은 각각마다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이라고 해가지고 표고 데이터라고 치면은 각각마다 뭐 대응되는 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뭐 100m, 그 아래 두 번째에다가는 뭐 이제 89m, 그 아래쪽에다가는 뭐 70m, 그 아래쪽은 뭐 90m,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출력시키면은 그에 따른 뭐 여기는 이제 100, 89, 70, 90, 뭐 9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가서 마지막에도 이제 뭐 100, 10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색깔도 나름대로 단계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을 뭐 이제 가령 몇이라고 해야 될까? 0에서 89m까지는 1, 90m에서 그 이상은 이제 뭐 2라고 치면은 이거를 뭐 이거는 2, 1, 1, 2, 2 쭉쭉쭉 가서 여긴 뭐 2,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그 벡터 데이터의 구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점을 먼저 유념해 두시면은 그 레스터 데이터 분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고, 네, 레스터 어널리시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혹시 트레이싱지라고 보신 적 있나요? 트레이싱지를 아마 도시전공이나 아니면 설계 이쪽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데 대략 뭐라고나 할까, 기름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투명한, 투명도가 꽤 높은 그런 종인데 거기 위에다가 그 대상지 경계를 전부 다 똑같이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각종 정보를 넣은 다음에 겹치면 그 정보들이 중첩돼가지고 좀 비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레스터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그 약간 그런 이미지들을 만든 다음에 겹치면 각각의 가령 이제 뭐 경사도나 아니면은 뭐 표고라든가 향이라든가 토지이용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겹쳐서 정보가 어떻게 좀 중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픽셀별로 정보가 입력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보들이 만약에 그 픽셀을 나누는 약간 뭔가 전체적인 위치 액자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 액자가 같은 위치에 다 중첩이 되고, 첫 번째로 이 위치에 정확히 다 겹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또 이제 이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그 기름 종이를 하나하나 똑같은 위치에다가 얹어가지고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데이터가 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 정보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뭐 이제 5,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뭐 이제 뭐 3, 이런 식으로 3개를 겹쳤다고 쳐봐요. 그럼 이것들을 만약에 전부 다 더해서 총 점을 구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3, 5, 6, 7, 8, 9 해서 9점이 되겠죠. 아니 평균점을 구한다고 치면은 평균점은 뭐 3점이 될 테고, 그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겹쳐서 그 모종의 약간 그런 덧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곱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따가 나오는 적지 분석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 프레임인데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레스터 데이터는 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같은 그 익스텐트 전체적인 그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 틀 안에서 똑같은 크기를 갖는 이 셀 하나에 똑같은 크기를 갖도록 해야 되고, 뭐 달라도 계산을 시켜주긴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크기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데이터 설계할 때 유념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데이터는 그 가로 세로 크기가 이런 식으로
가로 500, 세로 400이고 어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가로 1000, 세로 800이면은 더 큰 것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이제 좀 해상도가 높은 걸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엄밀하게 하자면 해상도가 더 낮은 쪽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좀 데이터 손실로 인한 그런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관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가령 이제 큰 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가령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작은 셀 안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3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4개 셀에 다 1, 1, 1,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마다 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4, 2, 5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정확도의 차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분석의 기초 단위가 좀 그리드셀의 크기가 커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해상도라고 해야 되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튼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터 데이터는 특히 연속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 벡터 데이터라고 연속 데이터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피처나 파트가 칼로 딱 무배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셀 하나하나마다 독립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그 셀마다 인접한 그리드 셀에 동일한 값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예시를 보면은 500바이 400 그 그리드 셀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5바이 5m 같은 정밀하게 그런 그리드 셀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치면은 좀 더 뭐라고나 할까, 그리드 셀 크기가 충분히 작으면 거의 그게 이제 우리가 마치 이 화면을 봤을 때 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가로가 1980, 세로가 1920, 세로가 1080 그 해상도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1920개의 그 화소로 나뉘어지고, 가로는 모니터의 세로는 1080개의 화소로 나뉘어진다는 것이고, 각각의 화소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유튜브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그 화소가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연속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레스터 분석을 할 때에도 레스터의 크기가 충분히 작을 수 있도록 좀 하드웨어의 역량이 따라주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따라주지 않는 하드웨어가 워낙에 성능이 올라가서 굳이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쳤을 때 거의 연속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 면 봤을 때 좀 연속 데이터의 표현이나 분석에 좀 더 적합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같은 그 표고라든가 경사도나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서로 간에 좀 뭔가 디스크레이트된 이산적으로 좀 구분이 딱 뭔가 계단 형식으로 크게 변동이 있는 데이터보다도 좀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표현하는데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위성이나 항공 영상처럼 좀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런 레스터 데이터를 좀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일 레이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레스터 그리드셀 각각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동일한 위치에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겹쳐서 그 레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꺼내가지고 선형적으로 각각의 레스터 그 레이어가 그 그 사진 연산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특히 덧셈이나 뺄셈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선형식의
각각이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나 할까요? 그 입력값이 될 수가 있고, 그 위에 가중치를 하고 싶으면은 그 이제 개수로 가중치를 제어를 하고, 서로 간의 관계는 덧셈이나 뺄셈 등으로 선형계법으로 어떻게 분석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는 그 이제 그 약간 산공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쓸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적지 분석이 그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점수를 매기는 그런 선형계법에 응용하는 일종의 방법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형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레스터가 그 부분이 굉장히 기막히게 잘 떨어져요. 물론 벡터로도 구현할 수 있긴 하지만 레스터가 좀 계산도 훨씬 더 빠르게 되고 데이터의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뭐라고나 할까, 우리나라 전국이라든가 대단위의 분석을 할 때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 부을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부을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부을 알지브라라고 해가지고 부을리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진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기니 아니냐, yes or no, 그냥 두 가지로 나뉘는, 참이냐 거짓이냐 두 가지로 칼같이 나뉘는 그런 논리 구조예요. 마치 그 이제 전자공학에서도 많이 쓰인다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각각이 아주 그 기판에 아주 가장 최소 단위로 들어가면은 반도체에서 전자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전자가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어있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논리적인 연산을 해요. 그 AND, OR, 그 저번 시간에 썼던 그 벡터 데이터의 공간 연산 있잖아요. 그것을 이런 부을 대수 등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의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게 아래쪽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AND 게이트, 뭐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자공학 쪽에서는. 근데 뭐 AND, OR, NOT, XOR 와 같은 그런 일종의, 이것도 부을대수의 좀 논리 연산자들이거든요. 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반도체들도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요. XOR 가지고 사실 이런 연산들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현재 반도체는 XOR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좀 구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레스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일종의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그런 반볼론을, 논리적 연산 도구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레스터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어떻게 쓰냐인데, 이 책에서는 기존의 QGIS의 그 붙박이로 처음에 주는 그런 도구들은 좀 오류가 많고 쓰기가 불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망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간 분석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걸 한번 이용해 본다고 하는데, 일단 GitHub에 접속해서 스크립트를 내려받아 보는 거 시도해 보죠. 일단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전 이미 받았는데, 여기 들어가셔서요, 이쪽 클론 or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로드 zip 파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들어가죠. 예, 이렇게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압축을 푸시고 QGIS 들어가셔가지고 그 어디냐, 프로세싱 툴박스 어디냐면은 이쪽에다가 그냥 우클릭하고 프로세싱 툴박스 패널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들어가고요. 이쪽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누르시고 Add Script to Toolbox 누르신 다음에 찾아가면 돼요. 다운로드 QGIS 스크립트 마스터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스크립트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누르시고 Shift하고 전부 다 긁은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여기 스크립트에 망고 시스템 하고 기능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내려가서 네, 이렇게 스크립트가 다 들어가고 주요 기능 소개, 뭐 유클리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유클리드 거리를 구한다는 거고 레스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어널리시스 해볼까? A001000이네. 아, 도로 중심선 가지고 하나 보네요. 한번 해보죠. 유클리디언이 이거죠? 레스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인풋 벡터 레이어. 실습에서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챕터 2에 있는 수치 지도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놈이네. 얘를 가지고 열기 하시고 해보자. 맥시멈 디스턴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설정을 어떻게 했어? 셀 사이즈 정할 수도 있는데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셀 사이즈 옵션 0으로 하면 자동으로 되나 보네. 영역은 extend use layer extend 그 다음에 레스터 타입 플라트랑 인트의 차이는 그 플라트는 소수점짜리 수가 있는 실수로 그 레스터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인트 같은 경우에는 정수화 시켜가지고 반올림해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ArcGIS 같은 경우에는 인트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리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먹는데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플라트 3위로 했어요. 셀 사이즈는 굳이 설정 안 했고요. 한번 이 설정대로 해볼게요. 플라트 3위 32비트 디스턴스 레스터 얼마로 했어? 굳이 입력을 안 했네? 네, 그러면은 한번 런을 시켜봅시다. 런 클로즈 줌 투 레이어 아, 좌표계가 뭔가 안 맞나구나. 수치도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좌표계를 한번 바꿔봅시다. 뒤에 좌표계가 뭐였더라? 일단 좌표계부터 좀 얘한테 맞춰볼게요. 아, CRS가 맞는지 좀 봐야겠다. 네, CRS는 이제 맞는 것 같죠? 네, 아웃풋에는 좀 잘못 만들어졌네요. 없애고 다시 좀 분석을 해보죠. 해보자. 일단 이놈, 네, 라인 얘 집어넣고 익스텐트는 이 레이어 익스텐트와 같게 하고 셀 사이즈 전 10x10으로 해볼까? 아, 그냥 두면은 뭐 자동으로 레스터 타입은 아까처럼 플라트 해놓고 런. 네, 돌리면 나오죠? 어디 보자. 얘도 '굳이 만지지 말자.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레스터 변환. 벡터 데이터를 레스터 데이터로 변환한다. 망고 시스템 벡터 투 레스터. 뭘 바꾸지? 아, 지적을 바꾸는구나. 구미동 지적. 구미동 지적들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죠. 구미동 지적이 잠깐 챕터 몇이었지? 아하, 이놈이네. 여기네요, 여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바꾸고 또 이제 망고 시스템에 있는 거에서 벡터 투 레스터 컨버전 들어가서 구미동 지적 들어가죠. 어차피 테이블 속성 정보를 뭘 넣으셨어? 에리얼 넣었구나. 면적. 네, 면적값 집어넣고 또 레이어 이스텐트와 같게 해두고 레스 타입은 똑같이 이제 float run. 아, 이 CRS가 이스텐트를 잘못 지정했었구나 내가. 네,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심볼로지를 팔레트로 해두면은 이렇게 뭐 값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하고 뭐 일단 이렇게 해두죠. 그렇게 하면 됐고 W reclassify 이게 되게 궁금하다. 레스터 값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 카테고리별로 모아가지고 새로운 값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는 1, 그 21부터 40까지는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디 보자. 것들을 이제 데이터부터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국토정보 플랫폼 여기에서 취지도 항공사진 공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들을 받는다고 하고 뭐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그냥 얘네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해 수치 정도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수치도보다도 자기 대상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연속 CG 정도를 받는 걸 추천해요. 그냥 쉐입 파일로 바로 주거든요. 여기서는 바꿔주라고 하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연속 CG 정도 그냥 다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그래가지고 됐고.
이렇게 사각형을 해가지고 가령 이렇게 자기의 관심 영역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취지도 클릭한 다음에 취지도 2.0 NGI 파일을 받으라고 하죠.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연속 취지 정도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 영역,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대한 영역으로 그 연속 취지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가령 선택을 할 때 행정구역,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선택, 가령 뭐 이제 마포구 한번 해보죠. 취지 정도 내는 게 엄청 나오잖아요. 취지 정도 클릭해서 연속 취지 정도. 시군구 영역, 도 영역, 도면은 서울시 전체고 시군구면은 마포구겠죠.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치면 이 마포구 영역에 대한 수치 지형도를 쉐이프 파일로, 그러니까 GIS에 대응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속성 정보는 전부 다 살아있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쓰는 게 GIS 갖다가 바로 분석할 때에는 훨씬 좀 간편하고 쉽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수치 정도 받는 부분은 넘어가고요. 포맷 표현한 구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은 당연히 이런 나무라든가 구조물,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지표면만, 그러니까 싹 이제 모든 건물이나 그런 나무나 그런 것이 없고 흙과 약간 바위, 바위 같은 그런 그 지표면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만 있을 때 그 높이들만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원격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는 거니까 좀 받아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공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공하는 거 받아서 쓰시면 돼요. 받으시면 레스터 데이터로 바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는 또 이제 실습 데이터 안에 레스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받는 거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되더라도 여기 진주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가다가 바로 그냥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을 폴리곤으로 같은 경우에는 H001000 언더바 라인이니까 이거는 수치 지형도의 그 등고선이네, 등고선. 어느 정도 그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쪽 전공하시는 분은 등고선과 같은 그런 주요 그 수치 정도 레이어 명칭은 약간 레이어의 코드는 어느 정도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H면은 등고나 표고 정보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는 약간 도로 이쪽이고 B는 건축물 뭐 이런 구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 몇 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진행해서 빼고 아까 했던 게 표고였지. 챕터 2의 수치지도 중에서 아까 H0010000 라인이죠. 집어넣어 주시고 줌프 레이어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좌표계 구글 맵스 말고 구글 위성사진을 해봐야겠다. 맞는구나.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 가지고 레스터로 바꾼다는 얘기였죠. 어떤 기능이었지? 라인 투 폴리곤? H001000은 도각이지. F가 등고고. 죄송합니다. 도각 데이터. 네, 도각 데이터 틀림없이 가져왔고, 라인 투 폴리곤은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라인 투 폴리곤 이놈 쓰면 되겠고, 도각 데이터 폴리곤. 일단 임시로 한번 해볼게요. 고 런 하면은 네, 폴리곤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 폴리곤 영역으로 레스터 데이터를 자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도각이라고 좀 영구적으로 내보내네. 도각이라고 하나 만들어보죠. 오케이 해서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 그 아크GIS에서도 이제 그 마스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레스터를 추출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마스크 레이어가 그 벡터 데이터로도 마스크를 할 수 있네요. 아크GIS 같은 경우에는 좀 레스터 데이터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이렇게 되니까 좋은 거겠죠.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을 자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 도각에 해당되는 거 받아야 되잖아. 좀 귀찮게 되긴 했는데, 이제 보자. 여기가, 서울 위쪽이구나. 뭐, 까짓 거 봤죠, 뭐. 좀 귀찮은 게 로그인부터 해야 돼가지고, 이거였나? 생각이 잘 안 나네. 이거였구만. 네, 그럼 찾아보죠. 서울의 이쪽 거의 이 정도 근처였던 것 같은데, 도봉역 쪽이었나?
도봉산역 도봉역 위에 도봉산역 이쪽이 있네요. 아이고, 영역 해놓고 도봉역에서 도봉산역 근처를 쫙 찍으면 되겠네. 공개됨 저기구나. 범위가 이렇게 크네요. 그쵸? 얘를 다운로드. 아니, 내 나이가 드러나 버렸. 교육이죠. 교육. 다운로드. 네, 이러면 다운로드가 될 테고, 됐습니다. 이놈을 쳐놓고 여기에 풀기, 닫기. 아니, 네, 일단 됐고 한번 넣어보죠. 어이구, 여기 새로 고치 누른 다음에 뒤에 보자. 오, 됐다. 그러면은 도봉산역 근처에 레스터가 들어갔잖아요. 도각이 있고요. 그럼 이제 마스크를 한번 씌워보죠. 스크립트에 있나?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 아니, 영어 버전으로 써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이름이 뭘까요? 마스크 레이어 이거겠네. 클립 레스터 바이 마스크 레이어 이거겠네요. 그러면은 인풋 레이어는 당연히 자를 거니까 진주시 댐이겠네. 아, 근데 여기 대괄호의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CRS가 정의가 잘 안 돼 있네요. 정리를 시켜줘야겠죠? 이런 공간 데이터 분석할 때는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CRS 좌표계를 정의시켜주지 않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정의를 시켜주고, 그럼 이렇게 37705 좌표계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쪽에 구미동 지정 말고 마스크는 도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왜 에즐이야 이게? 잠깐. CRS 제대로 맞추자. EPSG 5186이겠지. 오케이. 에즐이 코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하보다 EPSG 갖다 제대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서 아유 속 편하다. 소스 CRS 뭐 그냥 자동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굳이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 같고 책에서는 어떻게 했나. 잘라낸 출력물 마스크 고급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네요. 잘라낸 레스터의 범위를 마스크 레이어 범위와 일치. 여기 이미 클릭돼 있고
어드밴스드 파라미터 중에서 클립드 마스크 여기에다가 save to file 어떻게 저장시킬지가 나와 있는 거겠죠? 따로 내보내 보도록 하죠. 진주시 말고 여기서는 그 도봉산역 일대라고 하죠. 오케이. run close 해 두시면은 네 이렇게 잘라냈죠. 근데 잘라냈는데 아무래도 벡터로 하다 보니까 이 레스터 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완벽하게 이 도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가져오기를 해주네요. 이거는 좀 기능상에 기능상에 뭐라고나 할까 좀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X 레졸루션, Y 레졸루션은 뭐 그리드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일 것 같고 그럼 책을 따라서 보자. 실행 결과 도각 범위로 된 파일이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형도에서 된 파일 생성하기. 공개된 파일의 해상도는 90m라는 얘기는 이 셀 하나하나가 90바이 90m라는 거고요. 정밀하게 필요하면 등고선에서부터 만든다는 얘기. 네, 뭐 등고선 레이어는 아까 전에 그 F0010000 이용해가지고 가져오고 틴 보관 등고선에서 생성한 된 파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고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게 그 등고선 데이터인데 여기서 tin 검색해주면 tin 보관이 tin 인터폴레이션 이겠죠? 그래서 이 등고선 데이터 넣고 인터폴레이션 애트리뷰트 이거 인코딩이 구조 발성이네. EUK KR로 하면 괜찮으려나? 어디 속성 테이블 좀. 됐다. 인터폴레이션 들어가서 넣고 IH 말고 FG 등고수치 등고수치를 인터폴레이션 어트리뷰트로 하면은 등고수치 가지고 보관을 해주고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리니어 집어넣고 익스텐트는 그 맵 캔버스로 하면은 캔버스 이 화면 상에 보이는 것들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select extent on canvas 데이터 없나? use layer extent 해놓고 그 자기 자신 갖다 하면 되겠죠. 아니 도각으로 하시던가. 오케이 해주고 근데 이 좌표기가 마음에 안 든다. CRS를 같은 걸 맞춰줘. 어차피 그 수치 값은 똑같지만요. 그 EPSG 코드로 같은 걸 맞춰주는 게 혼동이 없어서 좋겠더라고요. 등고치 넣고 리니어 됐고 익스텐트는 자기 자신 으로 넣어주고 네 그럼 됐죠? 인터폴레이티드 하면은 인터폴레이션에서 만든 것을 어디다가 저장하겠냐라는 거겠지. 그 save to file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동고산역일 때 동고선 보관이라고 해보죠. 해놓고 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input 레이어가 없다고?
여기에 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타입 보면 포인트, 스트럭티드 라인,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데 그 스트럭티드 말고 이제 브레이크 라인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나? 유행 그냥 포인트로 하셨네. 포인트로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아마도 그 선에 뭐라고 할까? 그 등호선에 버텍스들별로 그 해당 등호 수치가 입력이 돼가지고 보관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잘 돌아가고 돌아갔죠? 클로즈 해놓고 만들어진 놈을 이렇게 레이어에다 끌어서 넣어봅시다.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데이터 용량이 좀 되나 보네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 1시간이 다 돼가네? 아이고. 시원하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다시 켜볼게요, QGIS. 랜덤 포인트를 넣는다고? 됐다. 그러면 다시 도각 집어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제 도본산역일 때 등고선에 대한 거 레스터 용량이 크구나. 무거워가지고 얘가 잘 못 불러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레스터 크기를 좀 셀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쓰던가 그래야 되겠는데. 유독 힘들어하네. 좀 다른 프로그램 아크도 열려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건지 모르니까 좀 닫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영상도 찍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좀 무거운 작업하고 있었지. 이렇게 하고 좀 더 최적화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챕터 2의 취지도에 다시 한번 좀 예. 얘를 집어넣고 도각이랑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틴 한번 돌려보자. 틴 인터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 디프트는 다시 인코딩 만져야 되네. 소스 ETF8이 아니라 EUCKR 오케이 해두고 다시 등록수치 해서 포인트 이게 문제였구만. 아웃풋 레스터 사이즈 하는데 야 0.1y 0.1이니까 그릴 셀수가 미친듯이 많아지네요. 그게 문제였구만. 여기서는 뭐라고 설정했을까? 10m by 10m로 했네. 참 10m by 10m로 만져오죠.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게 하죠. 그리고 익스텐트는 유즈 레이어 익스텐트 하시고 그 자기 자신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아래쪽에 인터폴레이티드 된 것들은 이제 다시 세이브 투 파일 해놓고 아니면 덮어 씌우기 해야겠다. 도분산역일 때 등고선 보관 이동으로 저장 바꾸시겠습니까? 예. 덮어 씌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죠? 런 시켜서 만들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 예, 그러면은 최저 25m에서 최고 이제 420m까지 등호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만든 다음에 팀 분석 결과 모서리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표고가 겹쳐서 삼각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의 표고점 등을 입력하면 모서리 부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데이터 엘리베이션의 생성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포인트를 생성하고 높이값을 수출해보자. 이건 확인하자는 얘기인데요. 포인트 샘플링 툴이라고 하는 게 있다네요. 그래스 툴이네. 프리 샘플링이야? 플러그인에 있군요. 포인트 샘플링 툴. 플러그인. 인스톨, not 인스톨드 중에 있겠지? 이놈이네. 넣고, 인스톨 플러그인. QGIS는 이게 되게 장점이죠. 그냥 플러그인 깔면 기능이 얼마인지 좀 이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인스톨 되었다. 오케이. 어디에 붙어있는겨? Analyze. 분석 쪽이구나. 플러그인, Analyze, Point Sampling Tool 들어간 다음에 책을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창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랜덤 포인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구만. 벡터 조사 도구 레이어 경계 안에 랜덤 포인트 생성. 벡터 리소스 툴 랜덤 포인트 인 익스텐트. 이놈 가지고 하면 되겠네. 익스텐트는 뭐 유저 레이어 익스텐트 해놓고 당연히 도각이겠지. 오케이 하고 넘버 오브 포인트 몇 개 정도 할까? 한 500개 정도 할까요? 500개 랜덤 포인트 미니멈 디스턴스 비트윈 포인트 줄여 한 몇이 좋을까? 50m 정도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500m. 랜덤 포인트는 따로 CF 파일로 저장을 시켜보죠. 랜덤 포인트 런. 오케이, 만들어졌고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플러그인 애널라이즈 포인트 랜덤 포인트 해놓고 랜덤 포인트 오케이 이놈하고 layer with field band to get back from 해놓고 그 레스터 밴드 얘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브라우즈 필드에 네, 이렇게 포함이 됐죠. 포인트 아이디랑 팀 밴드 이놈으로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독주가 되는구나. 오케이 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겠네요. 만들어졌나 보네. 그러면은 랜덤 포인트 등고 해놓고 라벨을 붙여보죠. 레이블 싱글 레이블 아이디 말고 도봉산 플라이 오케이. 뭐 여기는 소수점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등고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됐고 경사 분석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을 이용해서 경사나 향이나 뭐 표고는 당연하고 이제 경사나 향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슬로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슬로프 도봉산역일 때 Z팩터 그 1m랑 약간 스케일을 좀 맞춰주는 건데요. 굳이 건드릴 필요 없겠고 쓸 때 툴이 이게 맞나? 얘는 셀에 대한 경사를 도 단위로 분석. 경사분은 도나 퍼센트로 구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 도시계획 이쪽 분야에서는 퍼센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경사도가 아니라 퍼센트로 구해야 그에 따라서 가용지와 부가용지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해야 돼요. GDA의 레스터 분석 경사도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얘는 필요 없고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인풋 레이어 레스터 들어간 다음에 이건 비율이지.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슬로프 express as percent instead of
디그리 퍼센트로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해줘야 되고 됐죠? 오케이. save to file. 도분 산역일 때 경사도 run close. 그럼 경사도가 구해졌습니다. 쉽죠? 중요한 거는 100분율로 %로 구해야 우리 이제 도시계획이나 약간 건축 이쪽 관련된 계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레이스 자르기 하는 건 아까 전에 마스크 레이어로 자르기를 썼으니까 굳이 또 할 필요는 없겠고, 폴리곤화 시키는 거, 레스터를 벡터로 바꾸는 거를 해보는 건데 이건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벡터로 바꿔가지고 얻는 이득이 없거든. 그 다음에는 뭐 면적을 구한 다음에 면적의 비율 등을 구하는데 레스터로도 그냥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뭐 통계를 해가지고. 어디 보자.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레스터 분석 구역 통계 알고리즘. Journal Statistics 이놈일 건데, 오케이, 맞다. 벡터 레이어 컨테이너 존. 구역을 어떤 걸로 나누느냐인 건데요. 도각 아마 전체로 하면은 그냥 구역 전체에 대한 통계값이 나오고 각각 세부 구역마다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쥐 파먹은 것처럼 해놓은 데 있죠. 여기 이 구역 내부에 있는 통계값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굳이? 그냥 이 도각 전체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죠. 뭐 run 돌려서 close. 그러면은 이제 도각의 속성 정보 들어가면 이놈도 인코딩 바꾸고 네. 그러면은 각각의 뭐 이렇게 평균, 합계, 카운트, 개수의 통계값이 들어가죠.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경사방향 분석 향이죠. 향 데이터는 3770 다른 걸로 하셨구나. 근데 저는 여기 그대로 쓸게요. 사면 분석 북쪽 방향을 0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그리드 단위로 향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180이면은 남향이라는 얘기죠. 360은 북향이겠고 경사방향 에스펙트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얘는 어디 보자. 기본 툴을 지었네? 네, 그대로 써주죠 뭐. 등고선, 이 보관 데이터 갖다 그대로 쓰면 될 거고 에스펙트 도봉산일 때 향 run close 완성. 자,
이렇게 되고, 경사 방향을 8개로 분류하고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해야 된다. 재분류를 한 다음에 각도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시켜준다는 얘기겠죠? 그 아까 전에 테이블로 재분류, 테이블로 재분류 클래시피케이션, Reclassify by 레이어 말고 테이블, 향, 밴드 1, 설정값은 별게 없군요. Fixed 테이블 우측에 Reclassification 테이블 누른 다음에 얘들로 0, 22.5? 이건 좀 더블 좀 띄워놓고 해야겠다. (0) 20.5 밸류 1 22.5 67.5 112.5 157.5 202.5 247.5 292.5 337.5 해놓고 (360까지) 2, 3, 4, 5, 6, 7, 8, 1 오케이. 아이고, 로그 데이터 넣고 어디 봅시다. 일단 런을 돌려보죠. 그 로그 보면은 리클래시피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는 게 확인이 되고, 심볼로지 들어가서 바꿔달라는 얘기죠. 아까 책에서 나왔던 얘기는 팔레트 고유값 해놓고 분류, 팔레트 유니크 밸류 한 다음에 클래시파이 해두면 1, 2, 3, 4, 5, 6, 7, 8로 다 나오죠. 플라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고유값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된다 라는 것이지. 스타일 불러오기, 챕터 4 지형 분석, 스타일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 로드 스타일. 그리고 챕터 4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없잖아요. 없네요. 없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대로 만드셔도 되니까. 뭐 색깔 다 RGB 코드 따다가 색깔 칠하고 각각마다 라벨을 이렇게 레이블 해놓고 플래시 뭐 북서 북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면 돼요. 여기선 생략할게요. 이게 OK 누르고 그냥 넘어갑시다. 스타일 필요하면 만들어서 저장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노가다에서 만드셨으면 여기 스타일에다가 세이브 스타일 한 다음에 저장하셔서 그 저장한 스타일을 나중에 필요할 때 로드 해가지고 불러들여서 나중에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스타일 한번 잘 잡아두면은 나중에 울거먹을 수가 있다 라는 점. 뭐 그 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실습에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기복도, 이거 음영 기복도 어디가 좀 더 일조량이 많고 어디가 좀 음영 또 입체적으로 지형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음영 기복도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것이 음지고 어느 것이 양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뭐 이거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험상지수, 지형 일성의 정량적 측성, 3x3 화손의 고도 변화, 마스크 레이어로 자르기, 아까 전에 했던 얘기고, 행정경계로 디스 엘리베이션의 레이어를 잘라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데 적지 분석. 다양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최선의 지역, 그러니까 좀 더 보전해야 될 곳인지 아니면 개발을 좀 더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적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 분석에 필요한 레이어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스터 분석이니까 레스터 데이터를, 그러니까 트레이싱지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트레이싱지를 각각 준비를 해둔 다음에 겹쳐서, 그러니까 트레이싱지에 그 해당하는 색깔별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다 모아놓고 선형계획법에 따라서 일종의 점수를 산정하는 그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선형식을 만든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서 그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은 뭐 이제 경사도, 그 가령 이제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로부터의 좀 인접거리라든지 아니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수계거든요. 수계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전을 해야 되는 곳이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트레일, 뭐 열차, 트램이라든가 열차나 그런 동선들, 그 식생 정보들을 우리는 그 생태자연도라든가 그런 생태자연도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리클래시파이를 해가지고 각각의 등급이나 그 가령 이제 등고가 아니라 경사도가 같겠구나. 경사도 퍼센트가 0에서 10% 사이에는 그 개발 적성이 가장 높아서 개발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8점, 6점, 4점, 2점, 0점으로 떨어지는 식으로 점수를 새로 이렇게 리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매겨주고, 로드 같은 경우에도 그 간선도로로부터 가까우면 당연히 개발 적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가지고 셀 하나하나마다 거리를 계산을 시켜준 다음에 인접거리가 가령 0에서 100m 사이에는 10점 만점이라고 치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리클래시파이를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수기에서 가까울수록 개발 적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한 다음에 0에서 100m면은 빵점, 2점씩 가산, 만점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가령 1km나 500m 뭐 이런 그 거리부터는 10점 만점이라고 해서 리클래시파이를 시켜주면 되고, 뭐 이런 방식들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가장 간단히는 가중치를 굳이 적용하지 않고 전부 다 더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레이어들을 전부 다 덧셈 해서 각각 10점씩 10점 만점씩 해놓고 레스터 레이어 5개를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최고점은 50점이겠죠. 이렇게 두고 1등급 개발 적성 1등급은 뭐 이제 40에서 50점, 개발 적성 2등급은 뭐 이제 30점에서 뭐 이제 4에서 50점이 아니라 41점이 좋겠다. 31점에서 40점. 3등급은 뭐 이제 21점에서 30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국토계획법 있잖아요.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되고 나서 기존의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합쳐가지고 관리지역이라는 걸 새로 창설을 했는데 용도지역에서요. 그 관리지역이 아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세 가지잖아요. 관리지역으로 뭉뚱그리고 난 다음에 각 그 세 가지 관리지역 중에서 어떤 관리지역으로 세분을 시키느냐를 이 적지 분석을 기초로 해서 그 관리지역 내부의 개발 적성과 보존 적성을 분석해서 평가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구분해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어중간한 곳들을 생산관리지역을 하자는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적지 분석이라는 게 대거 좀 활용이 된 측면이 있었고요. 뭐 지표별 분석해요. 진주시의 개발 가능 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인 지역을 도출한다. 조례에 따르면 최종 표고 75m, 최종 경사는 12도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최종 표고 75m 이하이면서 최종 경사 12도 미만인 지역에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 지역을 분석한다. 여기서 보면은 조건이 3개네요. 조건이 3개라는 얘기는 레스터 레이어가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레스터 레이어가 3개라고 치면 일단 표고, 경사,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이제 주거지역. 경사도는 12도 미만이네요. 12도네, 퍼센트가 아니라 미만이니까 이렇게. 표고는 75m 이하. 네요. 그리고 이면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75m 그 이하인 곳을 1로, 그러면 12도 미만인 곳을 1, 그러니까 참이란 얘기지. true. 그 주거지역인 곳을 1로 잡고 아닌 곳을 0으로, 그 true, false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고요. and란 얘기는 얘들 다 곱해주면 되겠죠. 논리곱인데, 논리연산으로 치면 논리곱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걸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진리표라고 따져봤을 때 이제 이게 각각 1, 2, 3 해놓고 얘네들이 이제 참이냐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뭐 이제 전부 다 참인 거 1, 1이 전부 다 충족돼야지 는 1이 되면서 참이고 하나라도 0이 되면은 0이 되면서 거짓이 되겠죠. 참인 것들만 뽑아내면 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거고요. 필드 계산기 쓰는구나.
아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뭘 한지는 대강 알겠고, remove layer 일단 다 날려버리고요. 기존 거는 진주시 된 파일을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된 파일은 아마도 좌표가 세틀라이트라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CRS가 뭘까? 중번점으로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됐고, 얘를 가지고 아까 제 75m 미만이고 이하이고 경사도 12도 이하였죠? 그걸 각각 레스터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일단 등고부터 일단 이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데이터 자체가 등고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요. 리클래시파이를 시켜볼게요. 리클래시파이 바이 레이어로 하면 되겠네. 여기서는 진주지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해놓고 밴드 돼 있고 컨테이너 돼 있고 플라트 레이어가 아니라 테이블로 하는 해야 되는 거겠구나. 테이블 어디 보자.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미니멈 0 맥시멈 여기선 75죠? 75까지 넣고 value는 그 이하가 참이니까 1 넣고 add row 여기선 76 75부터 532.306m까지니까 540이라고 할게요. 540까지는 0 오케이 대두고 얘는 그냥 인트로 하면 되겠어요. 32비트 인트로 해야겠다. 왜냐면은 0길이니까 그냥 정수형으로 해도 되겠죠. 오케이 save to file 해놓고 진주시 적지 진주시 적지 분석 표고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1, 0으로 이진 데이터로 만들어졌죠. 일단은 접수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사도를 만들어야 돼요. 슬로프 자 만들어 봅시다. 슬로프 해놓고 표고 말고 그냥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원데이터로 가져오고요. 여기서 비율을 건드릴 필요는 없겠고 슬로프 expressed as percent instead of degree. 근데 여기선 degree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퍼센트가 아니라 도였으니까요. 해놓고 얘는 일단 save to file 해놓고 진주시 댐 말고 이제 진주시 경사도라고 합시다. 경사도 놓고 run 됐어요. 클로즈 경사도 데이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reclassify by table
경사도 좌표계가 정의가 안 돼 있네요. 경사도도 CRS 맞춰주고 주고 오케이. 얘도 조건 맞춰줘야죠. 12도 이하였죠 아까 전에. 애드로 해놓고 미니멈 0에서 맥시멈 12까지 1 추가해주고 12에서 경사도 최고가 56점 몇이네요. 그냥 60이라고 해주죠. 해주고 얘는 0. 오케이 됐고 얘는 플라트가 아니라 얘도 32비트 인티저 정수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진주시 적지 분석 표고가 아니라 이건 경사 런 됐죠? 클로즈. 그러니까 불안해서 CRS를 다 하나하나 맞춰주게 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이 필요하죠.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제공을 하나? 다운받기 귀찮은데? 어디 보자. 용도지역 벡터 레이어를 여기 시스 데이터에서 제공을 안 하네요. 혹시 잠깐 다른 챕터에서 했었나? 근데 이거 그냥 다 가져와서 좀 가공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주거지역이라고. 아하 제발. 없네요. 아 여기 진주시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챗업 5 진주시 이건가? 아니지 아니네요. 이건 그냥 진주시 도엽이네요. 아 진주시 그 경계네요. 그러면은 주거지요.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귀찮아. 그냥 표고랑 경사도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레스터. 다음 좀 개정판에는 이런 뭔가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첨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실습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주거지역 속성으로 선택해서 필드 계산기로 주거지역이면 1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레스터로 변경을 시켜서 주거지역이 아닌 부분들은 다 데이터 0이나 이런 부분들로 날린 다음에 레스터로 이진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일 텐데 뭐 일단 여기서는 레스터 카큘레이터로 들어가 보죠. 레스터 카큘레이터 들어가면 아크투에스랑 비슷하게 쌀집 계산기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공학용 계산기에 더 가깝긴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분석 경사랑
표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01로 이진데이터 만들었으니까 집어넣고 곱하기 아스트리크 별 모양 경사 해둔 다음에 네, 뭐 이걸 가지고 셀 사이즈는 뭐 잠깐 원래 이게 셀 사이즈가 얼마지? 아마 속성 데이터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을 텐데 픽셀 사이즈라고 있죠. 여기 인포메이션을 보면 뭐 소수점이 있긴 하지만 30m 바이 30m라고 보면 되겠네요. 30m라고 있다. 셀 사이즈 30 익스텐트는 use layer extent 해놓고 진주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을 하거나 아니면 얘들 산식에 들어온 애들 기준으로 맞춰주면 되겠고 아웃풋 CRS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어서 가고 아웃풋 경로 지정해주고 진주시 적재 분석 결과 해놓고 런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사도랑 표고랑 같이 계산이 돼서요. 이렇게 이거랑 경사랑 이렇게 표고랑 경사랑 같이 계산이 돼서 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곳만 적지 분석 결과로서 이제 개발 가능지가 되는 거예요. 시뮬로지 들어가고 유니크로 한 다음에 영인놈은 뭐 투명도 100% 때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1. 개발 불가능지는 오픈C를 넣고 개발 불가능지 불나. 이놈은 좀 약간 파란색 계열로 한 다음에 투명도를 좀 주면은 그 밑에 땅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apply 걔를 해놓고 아래쪽에다가 가용 그 세틀라이트 해두면은 이곳들은 개발이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주거지역이냐 아니냐만 아까 그 용도지역 지구도를 이용해가지고 주거지역인 곳만 추출한 다음에 주거지역인 곳은 1, 아닌 곳은 0으로 리클래시파이를 시켜버리고 아까 그 레스터 카큘레이션에 집어넣어서 다 곱셈해버리면은 적지 그 개발 가능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토의 적성 평가라는 방법이나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되게 좀 전문적으로 다뤄볼게요. 실제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오늘은 이 기능들을 익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만 해두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인데 표현은 좀 아쉽네요. 미리 좀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뭔가 웬만해서는 미리 연습을 하기보다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살짝 어느 정도 여기서 시행착오가 날 수 있겠다를 알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게 완전 제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은 그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까지 같이 영상에 찍히기 때문에 극초심자가 그냥 보고 따라하기에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 다 가져와서 가공하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네, 뭐 일단 이 정도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파트네요.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역대 좀 최장이었던 것 같은데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